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으로 552페이지 양가로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함께 보십니다. 1번 설립인가입니다.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한 줄 밑에 변경, 해산 하고자 하면 인가받아야 한다. 2번 설립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박스를 함께 보십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동그래 놓습니다.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각 과반수 결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분 소유자 3분의 2부터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 과반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동그래 놓습니다. 한 개 동이나 두 개 동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입니다.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와 관련되어 1번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으로 지옷을 보십니다. 그리고 A번 대수선인 리모델링 경우에는 10년 지난 것을 증명한 서류 10년 경과돼야 되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사용 금사일 등으로부터 15년 경과된 경우에만 리모델링 사업 위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 하기 위해 미리 해당 리모델링 조합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3번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페이지에 박스를 함께 보십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택의 경우 소유자 추천했습니다. 2번 복리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복리설의 소유자. 3번 건축 허가받아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의 소유자. 그리고 한 줄 밑에 주택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이들이 조합은 자격이 인정되게 됩니다.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 설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민대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려는 자, 국민대 공급이라는 말이 빠진 상태에서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려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냥 직장주택조합은 인가받아 설립하고 국민대 공급이란 말이 붙어있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조합 설립 요건과 관계되어 인가받아 설립하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조합택 건설하기 때문에 주택건설 예정지의 15% 이상의 소유권과 주택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고 조합 수액은 조합을 위해 건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원 수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사용 금사일까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거나 최소 20명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강화시켰습니다. 인가 신청일 1년 전이란 말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거주기한 6개월 이상 필요하다. 그 정도를 살펴뒀습니다. 반면 신고에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무주택자만 신고에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가 바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공동택을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 있다 없다?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조합원 수는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한 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택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며 복리설인 단지 상가를 함께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 복리설의 소유자도 조합원 자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10년 경과돼야 되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면 사용 건설부터 15년 지나야 되며, 이러한 조합 설립은 주민 동의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동의 필요하고, 한 개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에는 작년에 법을 개정하여 정비법에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인용하도록 하여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는 공법상 법인인 반면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권리 능력 없는 법인, 비법인에 해당된다는 것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4번 매도 청구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리모델링 허가 신청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허가 주셔놓습니다. 동의를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한 리모델링 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3분의 1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요건이고요.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았다고 하면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때에는 전체 75%의 동의, 그리고 동별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리모델링 하기 위해, 한 개 동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하고자 한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여기 75%는 4분의 3을 말하는 것으로서 4분의 1은 리모델링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을 빼고 리모델링 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4분의 1에 대해서는 허가 받은 이후 매도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이것은 75%의 동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매도 청구는 허가 받은 이후 매도 청구한다. 매도 청구와 관계된 사항은 나중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절차를 다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지위 이전과 관련된 동의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자가 그 아파트를 다른 자에게 매도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또 동의받도록 하면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 등의 방법으로 특정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의 동의한 것으로 의제를 하게 됩니다. 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양걸 1번 조합원 모집입니다. 그리고 1번 모집 신고입니다. 지역 직장택조합, 지역 주택조합 가로 해놓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에는 공동택 소유자가 당연 조합원 되기 때문에 따로 조합원 모집할 필요 없지만 지역 직장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조합원 모집해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절차를 적용하게 됩니다.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사용권 확보하여 50%부터 사용 권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신고 줄쳐 놓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토지 절차와 관련되어 15일 그냥 한번 보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번 공개 모집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역 직장택조합의 조합원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신고 수리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공개 모집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선착순 모집 찾았습니다.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 사망, 조합원 동그라미 놓습니다. 조합원이라 분류되신다면 조합 설립 인가 전이겠습니까? 인가 후겠습니까? 주택조합이 만들어져야만 조합 구성원에 대해서는 조합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사망 등이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파악해 놓습니다. 결혼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방법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발기인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그냥 보십니다. 지역 지정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하려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이 발기인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장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다음 자격 기준을 갖춰야 된다. 1번입니다. 지역 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 요건으로서 조합원 모집 신고한 날부터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모집 신고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가로 놓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어야 되며 조합원 모집 신고한 날 1년 전부터 1년 전 추정했습니다. 설립 인가일까지 그러면 1년 전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설립 인가일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계속하여 거주할 것, 거주 줄쳐 놓습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손가락 표시 있죠.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 모집 신고하는 날 줄쳐 놓습니다. 가입 의제한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모집 신고한 날은 아직 조합 설립 전 상태이죠. 조합 설립인가 받기 전인데 불구하고 조합이 만들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그 주택조합에 발기인이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5번 계약 작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합원 모집했다고 하면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계약서를 당연히 써야 할 겁니다. 그리고 6 설명 의무는 당연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7번 조합원 모집 광고 준수에 관한 좋은 이야기 있는데 그냥 좋은 이야기로 파악해 놓습니다. 최근 개정되었지만 여기까지 정리하는 것은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보실 것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과 관련된 기본 절차를 앞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함께 보셨는데 이러한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조합원을 모집해야만 지역 지정택조합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지정택조합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사용무살까지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최소 20명 이상 확보한 때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조합원 모집은 인가 전 상태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조합원 모집과 관계된 사항으로 조합원 모집 주도하는 자를 발기인이라 하고 이 발기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합원과 같은 자격 요건으로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되는데 이들은 조합원 모집 신고한 날부터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무주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발기인의 경우는 조합원 모집 신고 한 날 조합이 만들어진 것으로 의제하여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이제 조합원 모집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조합원 모집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조합 설립 인가 전 상태의 조합원 모집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추가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조합원을 최초 모집하고자 하면 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 등이 시, 군, 구청, 장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저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자 하는 때 가출 요건으로서 주택 건설 예정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과 관련되어 인가 받기 전이라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해야 되며 신고하기 위해서는 주택 건설 예정지에 조합주택 건설 예정지의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사실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인데 1000세대 조합주택 건설하고자 한다면 500명의 조합원 모집하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500세대 건설 비용 누가 조달합니까?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비어있는 500세대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 모집은 언제 이루어진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도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듯이 조합원 추가 모집하게 되면 인가 받고 또 신고하는 이중 절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잉 규제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과잉 규제는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공개 모집이 아닌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 사망 등으로 결혼 발생하거나 조합원 추가 모집, 재모집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전이라는 개념 나오게 되면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는 반면 인가 받은 이후 조합원 사망, 조합원 추가 모집, 재모집 이런 말 나오게 되면 조합원이란 말 자체가 조합 설립 인가 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때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조합원 모집한다. 그 정도를 각각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554페이지 조합원 모집 신고와 관련되어 신고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예정제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해야 된다. 찾으셨고 신고란 말과 그리고 공개 모집, 조합원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함께 정리하셨습니다. 이 정도를 한번 보시는 게 최근 개정사항과 관련되어 보실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58페이지의 8번 조합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살펴놓습니다. 종전에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한 자가 5년, 10년 동안 조합주택 건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면 탈퇴하고자 했을 때 쉽게 탈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최근 법령 개정하여 탈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가입했을 때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 함께 보십니다. 가입비 등의 예치입니다.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 금전, 가입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예치기간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가입비에 대해서는 예치기간에 예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가입 청약 철회 시기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주택조합의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청약과 관련되어서는 계약과 관련된 절차인데 내가 청약 신청하고 그 청약 처리할 수 있는 것 민법에서는 며칠입니까? 대신 우리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에 있어서는 가입비 예치한 날, 계약 체결한 날이 아니라 가입비 예치한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 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무엇? 가입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할 수 있다. 가입한 날부터, 청약한 날부터 30일 아닙니다. 가입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가입,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서면 주총수입니다.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 발생한다. 발송한 날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가입비 예치한 날부터 30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데 그 가입비 예치한 날부터 30일 되는 날, 30일 되는 날에 청약 철회 의사 표시 서면으로 발송하면 그날부터 가입 철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통상 의사 표시와 관련되어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조합에 가입한 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서면 발송한 날 효력 발생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규정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4번, 5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6번입니다.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말 찾으셨죠.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주장습니다. 종전에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한 자가 쉽게 청약 철회 못했던 것은 바로 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때문에 청약 철회가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 명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것이 최근 개정된 사안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양가리 의원입니다. 조합원 탈퇴입니다.
조합원 지위 인정 특례와 관계된 사항 1번 지나가시고요. 2번 지나가시고 3번 탈퇴 차시였죠.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그리고 제명한 조합원 포함합니다.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대신 가입비 예치한 날부터 30일 내 탈퇴했을 때와 지금 탈퇴는 돌려받는 돈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이쪽에서는 비용 부담 일부 공제하고 반환하게 되는 것이고 가입비 예치한 날부터 30일 내 탈퇴를 하게 되면 전액 돌려받는 것이 차이점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번 조합원 지위 이전에 관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 모집에 관한 사항 저렇게 살펴보셨는데 저 조합원 모집과 관계된 사항, 절차에 관한 사항 살펴보시며 특별히 탈퇴에 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탈퇴할 수 있는데 저 탈퇴는 가입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탈퇴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저 탈퇴 방법에 대해 특별히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발송한 날 탈퇴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손해상 청구 등에 대해서는 제한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 넘어 탈퇴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고 그때 규약이 정하는 가입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 정도를 각각 살피시는 게 이쪽의 내용입니다. 이제 3번 조합원 지위 이전에 관한 사항을 보시는데 사실 조합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펴보셨다고 하면 세 번째 내용을 보실 것이 사업 종결과 조합 해산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봐야 됩니다. 다만 교재 편제상 뒤로 밀려나 있는데 우리는 사업 종결과 조합 해산 2년, 3년으로만 기억해 놓습니다. 사실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조합원 모집하는 목적은 조합 설립인가 받는 게 목적이거든요.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받지 못했다고 하면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해야 되고요.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못 받았다고 하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종결과 해산에 대해서는 교재 편제상 뒤로 밀려나 있지만 조합 설립 절차와 관계된 사항으로 내용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561페이지에 조합원 지위 이전 차시였죠. 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주택조합과 관계된 내용은 조합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받았을 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특별히 조합장 등의 임원에 관한 사항과 총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재 편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이전을 함께 보십니다. 1번 함께 보십니다. 동그라미 1번 원칙 사셨죠. 지역 직장투획조합은 설립 인가 받은 이후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예외와 관련되어 기억 찾았습니다. 지역 주장투획조합은 설립 인가 받은 후에도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시군 구청장으로부터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경우 조합원 추가 모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 인가 신청, 추가 모집 승인 가로해 놓으시고 변경 인가 신청 가로해 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청일까지 해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청일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 조합원 충원입니다. 지역 지장투획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도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결혼 발생한 범위 내
충원할 수 있다. 1번 조합원 사망. 사망했다면 상속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2번 사업계획 승인 이후 가로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줄쳐 놓으십니다. 그리고 양도, 증여, 판결로 변경된 경우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조합원 탈퇴 해석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추가 모집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 상실한 경우, 그리고 5번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현재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충원해야 되죠. 그리고 3번 자격 판단 찾았습니다. 설립인가 받은 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줄 안다. 설립인가 신청일 줄쳐 놓습니다. 작년에도 이 파트가 시험에 나왔지만 자주 시험에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얘를 꼭 정리해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보십니다. 여기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자가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이후 주택법령상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 자격을 조합원 지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합원 지위는 설립 인가 이후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이를 양도, 양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리모덴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권리이고 하나는 반사적 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설립인가 이후 교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확보해요. 조합 설립인가 받게 되는데 저 예정 세대수라고 하면 세대수 확정된 것 아니죠. 사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주택 건설하게 되면 조합주택 건설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데 예정 상태일 때는 공사 비용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비만 낼 뿐 건설 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아 조합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설계도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주택 건설 세대수가 확정되고 확정된 공사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권리라고 하는 개념 기억나시죠? 내 희생, 내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법적 지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권리라는데 주택 건설 공사 비용을 부담한 때 그때부터 주택법에서는 권리로 지급하여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그것을 입주자 지위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를 분양권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데까지 주택 건설 공사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비만 냈기 때문에 공사 비용을 내지 않았고 가입비만 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주택법령상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라 하여 반사적 이익으로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급질서 교란 금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상태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 그때부터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십니다. 반면에 리모델링주택 조합의 경우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택을 리모델링 사업에 제공했거든요. 이들은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립인가 이후 양도, 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추가 모집 그리고 결혼 발생 시에 충원이라는 것이 각각 가능합니다. 특별히 추가 모집과 관련되어서는 조합 설립 인가 조건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집 소유자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모집은 시, 군, 구청장의 승인 받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주택 건설 세대수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후 추가 모집은 설계도서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모집하게 되었을 때 추가 모집하는 자는 당연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되는데 만약 2021년 1월 1일 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고 1월 15일 날 조합 설립 인가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 시험 보는 10월 달에 추가 모집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데 이날 기준으로 그래서 전에는 집을 2개, 3개 가지고 있던 자가 10월 달에 추가 모집하게 되었을 때 그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했다고 추가 모집 대상자가 되게 되면 다른 조합원과의 형평성이라는 게 없어지죠. 공정합니까? 불공정입니까?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모집하는 자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다면 추가 모집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원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원이 사망했거나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무주택자가 조합원 지위가 되는 것이고요.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그 조합원이 입주자 지위로 바뀌게 됩니다. 저 입주자 지위에 대해서는 분양권이라 하여 양도, 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작년에 기출문제에 나온 것으로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달한 경우 이러한 충원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충원 가능하고 그 충원한 자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때만 충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이해해 주실 것은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는 조합원이라 하고 그 조합원 지위로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죠. 그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을 조합원 지위라 표현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건설 공사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입주자 지위라 하며 우리 흔히 분양권 양도 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분양권 양도가 바로 입주자 지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입주자 지위, 지역 지정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양도할 수 있다. 그 정도를 각각 살펴보시는 게 여기입니다. 최근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꼭 한번 살펴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주택조합의 운영 감독 찾으셨죠. 여기 5번 주택조합의 운영 감독에 대해서는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함께 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